그렇게 깨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그 우리 저 김대중 정부 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뭐 MB도 등 해가지고 그 원칙은 다 깨졌고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이제 미국이 직접 이 와중에서도 일본이 미국의 어떤 지원 세력으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지원 세력으로서는 존재했지만은 직접 행위자로서 나 근데 처음이에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지난 70년 동안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공조는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말하자면 미일 공조가 문재인이 다 깼지. 문재인이 다 깼죠. 그러니까 미일 지금도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한다면서 2년 동안 지금 배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풀려면 그 미국 가 있는 김정은 당신은 이야기 똑바로 들으셔. 미국에 가는 사람은 사드 배치를 정리하고 와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라고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로 뭘 들고 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불화수소나 이런 거를 이러이러하게 충실하게 관리를 해서 했고 지금 까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라는 게 부속 서류로 가야 되는 거고 미국으로는 그러나 미국에 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드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 원불교니 뭐 이런 것들이 저게 그 앞에 성주에 아니 원불교는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4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웃기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야 되고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일본이 원안이니까 관리 내역을 갖고 가야 된다고 증빙 내역을 사용. 그러지 않고 김정은 가서 뭐 하나 나 같은 건 사표 쓰고 안 갈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밖으로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한미공조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빨리 그러니까 이건 뭐 대일 대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 다음에 그 공개가 아주 정밀한 수치까지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말로 안 떼어지는 문제라니까. 뭐 우리 그냥 일본에 이 항의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망상적 항일이지. 그렇지. 이불 속 항일이야. 그러면은 정말로 결과는 친일이야. 결과는 친일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동북아의 안보 책임자로 확 부상하고 있는 이거를 점점 더 떠받쳐주는 거예요. 뭐 부상해서 뭐 부상한 거예요. 도움을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일본의 눈치도 봐야 돼. 눈치 보지 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이야말로 일본을 끌어들이는 김대중이가 저기 그 경제수역 그 어로수역 떼어주듯이 문재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위상 자체를 지 등으로 하고서 떠올려주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야말로 왕친일파예요. 그 등극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라니까. 일본에 뭐 어디 친일 영주로 지금 등극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정도가 왕친일파. 왕친일파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집안에 뭐 자녀도 뭐 일본의 극우 학원에 다니고 뭐 저기 뭐 김정숙 여사도 뭐 다 좋아하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가의 운명을 진 책임을 진 대통령이 이런 결과에 대한 계산 없이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청와대에 앉아서 지금 항일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죠.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예. 가족을 언론에서 안 다루는 유일한 대통령이 문재인이야.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가? 형제가 어떻게 되나? 문 대통령 형제 알아요 혹시? 몰라요. 있거든? 몰라요. 언론에서 안 이렇게 조중도 이것들은요. 내가 보기에 문재인 발바닥 아래서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참 옛날 같으면 희한한 게 다 나왔을 건데 그죠? 요번에 별별 소문이 다 돌아. 형제가 있는 건 맞는데 워낙 언론이 안 돌으니까 내가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별 흉악한 소문도 있고 그래요. 참 이상한 소문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 조중이 안 다루자. 아니 옛날에 박근혜 혹은 그 전에 모든 대통령을 다 다뤘거든 언론들이. 그렇죠. 다 다뤘죠. 문재인에 대해서는 못 다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지렁이들이요. 그 지렁이 총대장이 홍가 방가 김가네. 그렇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같이 뭐 친중하는데 상당한 의기투합하고 있을 건지 모르죠. 예,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 보자고. 다시 할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결과적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는 망상적 항일이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일본을 서태평양의 안보 맹주로 떠올리는 데에 결정적 공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 조병수 씨한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북한의 핵실험, 핵미사일 무장 여러 가지 소동과 네. 관련해서 일본은 사실은 가장 해피하게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도발이 지나쳐서 예. 한 대 얻어맞으면은 예. 그리고 남북한이 체제가 동일한 자유 노스코리아 자유 사우스코리아가 되면은 또 체제가 동일한 일본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남쪽이 완전히 전체주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그 변경이 일어나기도 전에 지분이 요구가 된 겁니다. 그 누가 지분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일본의 꽃놀이패였었거든. 그렇죠. 꽃놀이패였죠. 예, 북한 도발에 의해서 일본이 꽃놀이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전쟁 상황으로 가면 그래도 좋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반도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되면 그럼 일본이 최일선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고 그럼 오히려 미국한테 후자를 더 좋아하죠. 좋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능력 있죠, 기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식 무장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력과 외교력이 기지 국가에서 정상 국가가 된다는 거는 저거는 미국한테 숨기지만은 일본의 우파들이 가장 바라고 그다음에 미국한테 패배했다는 데 대해서 가장 쓰라린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우파입니다. 일본 우파 중에 재밌는 우파 있는 거 알아? 아주 저쪽 끄트머리 가면 만주국 있죠? 네. 그 부위 황제 네. 만주국을 기리는 우파 단체도 있어. 그러니까 그 단체는 딱 가서 저기 뭐야 그 행사를 하면요 부위 폐하 반자이 부위 황제 반자이 이러고서 행사인데 이거 뭐 일본 지식인들한테 네. 정말 소주 한잔 하면서 일본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때 너 솔직한 혼내 진심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예. 과연 2차 세계대전의 이 원인과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은 일본 지식인의 거의 8, 90%가 보수 성향 지식인의 8, 90%.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좌파 그러니까 8, 90%가 색깔 안 가리고. 색깔 안 가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미국의 금수 조치에 대한 정당한 전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원폭에 의해서 항복했지만 그 억울한 패배였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또 잘 다뤄야 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지금까지도 그전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명백한 중요한 사안에 걸려서 일본 스스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물론 이 밑도 끝도 없는 소위 말하자면은 이 망상적 항일 이런 거 뭐 대부분 판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막 드러난 지금 이 불화수소 뭐 정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아베가 자신의 지위를 높일 일본의 지위를 일본의 자국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 단순한 자기 그러니까 문재인 덕분에 덕분에 일본이 서태평양 안보 맹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안보 맹주의 선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베 말이 그거라고. 아베 말이 뭐냐면 아베 말 정확히 보세요. 에칭가스와 같은 그 전략 물자가 부적절하게 유출돼서 북한의 WMD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야기했죠. 네, 자, 두 번째.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징용자에 대한 판결에
에서도 나타나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않는다. 정부다. 그러므로 국내 판결로 국제법 조약을 다 무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거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 얘기는 안보 맹주 선언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선언이죠. 그래서 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 애먹이기 위해서 수출을 금수하는 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그래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간 징용 끌면은 문제만 풀어주면 그거를 헌재에 제소를 한다든지 김명수가 옷을 벗고 김명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른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고 불리는 이 폭도들 검은 옷 입은 폭도들이 옷을 벗고 기어 나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석고대절하면 그냥 풀려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적 보복 수단으로 이게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져. 열쇠는 누가 잡고 있냐? 김명수가 들고 있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관 잘 들으세요. 당신이 저지른 개폭도짓 때문에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이 인질로 잡혀 있어. 인질도 잡혔죠. 당신 풀을 거야, 안 풀을 거야? 근데 어?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제1야당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죠.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국내법 사실은 대개는 이게 세계화가 되고 통상이 되고 나라가 가까워지고 정보혁명이 되고 하면서 사실상 그건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이 이미 조약을 맺은 조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다지. 그럼 어기는 행위를 한 거를 어기는 행위를 법원이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지르면은 법원이 저지른 건데 이거. 근데 법원이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말하면 대법원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해석 준칙이나 아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의해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잖아요. 그렇죠.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법관이 했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은 과연 그게 법으로서 효력이 있냐 이거죠. 최고법원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헌재를 가야 될 거다. 헌재를 가든지. 이거 헌재 가야 될 그러니까 거다. 헌재 이건 법으로 해결돼야 헌법소원을 해야 될 부분. 이거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는 대법관들이 김명수를 두목으로 하는 폭도였다는 소리고 그 폭도들이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춘답시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폭도야 대법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첨단 산업이 다 올스톱 폭망을 하게 되면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당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으로서도 해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헌법적인 해석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법관 전원 사퇴를 요구해야지. 뭐 하든지 전원 사퇴를 요구를 전원 하든지. 사퇴 요구하고 헌법소원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조중동은 우리가 이런 개황당한 폭도짓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박수 친 거에 대해서 홍 회장, 방 회장, 김 회장이 와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그리고 입장을 다시 변경을 해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극일인가. 우리 극일의 그 연소성은 있어요. 다 말하자면 일본을 추월해 나가는 것, 다 국제 관례를 다 지키면서 뭐 여러 가지 해왔는데 그게 문명 아닌가요? 야, 근데 지금 뭐 여기가 폭도공화국이나 뭐 문명 얘기하면은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괴로워. 그럼 결국은 현 정부도 자칫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정의 위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게 미일 공조 물 밑에서 미일 공조율이 이루어졌고 이게 그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이 문재인 제거에 들어갔다는 걸 뜻하죠. 그런 근데 미국은 인식을 미국은 이제 반미 감정 이런 거 건드리기 싫으니까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거를 일본을 시켜서 하는 거지. 자명하고 그다음에 명확하니까. 그다음에 사안이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보와 경제가 붙어 있으면서 분리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이 문제 사실이라면 일본 측 주장이 맞다면.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게 6.25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6.25가 우리가 이 뭐 이쪽 그 6.25 후반전이네. 그렇죠. 진보 진영 사람들이 4.19를 미완의 혁명이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6.25가 미완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7월 4일 날 트럼프가 중국보라고 네, 그 인디펜던스 데이, 데이에 살루트 투 아메리카, 미국의 경례를 트루만 행사. 51년 예, 이후에 51년 만에 68년 만에 68년 만에 대통령이 군사 퍼레이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립기념 유엔사 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한미 공조는 이건 허공에 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지역의 그 중국 제압 혹은 평양 레짐 체인지 뭐 등등등 비핵화 등등등의 일본의 후방 지원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정치적인 지위를 일정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 아베가 아주 거기에 대한 화답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판문점에서 쇼한다고 뭐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그러는데 6.25의 개전입니다. 새로운 안 뿐이지. 다른 후반전이 개전. 또 다른 수단에 의한 6.25의 연속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착안을 하고 한반도 정전은 끝났습니다. 군사적 정전이 유지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6.25가 비군사적 수단으로 그러고 하시라도 군사적 방법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경제라고 하는 열전이 시작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제 열전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니 이거는요. 경제 열전이 아니고요. 한일 관계는 경제 보복도 아니에요. 이거 경제 보복. 미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냉전 제2의 냉전 버전 2 2.0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경제적인 열전으로 충분히 제압하고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확신과 전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황 제압하려면 내부 청소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부 청소의 대상은 문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리고 이번에 타겟은 정해졌죠. 이번에 이 조치가 그런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내가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우리는 테러 지원국을 자칫 회피해야 될 여러 가지 아주 진솔하고 사실에 근거한 조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항일 의병 운동을 국내 정치적인 투표 전략으로 썼다가는 아마 망상적 항일 운동, 항일 운동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망상적 항일. 우리 경제 점점 더 아베 띄우기가 그러면 되죠. 아베는 띄워지고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는 문 정부가 사냥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이 개돼지 되는 건 저는 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이게 옛날과 달리 유튜브라든지 뭐 카톡, SNS 이런 게 있어서 약 한 20-30% 정도 우리가 미디어를 우리 진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전체 환경의 한 20% 30%를.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강하게 나와야 돼. 제가 요즘 최근에 강해진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야당도 안 움직여, 조중동도 안 움직여. 아직 우파 유튜버들도 많이 안 움직여. 표현은 굉장히 점잖은데 체계적이고. 저요? 네. 제가 논리가 강해졌죠. 인품이 그게 점잖고 체계적인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아이 갑자기 왜 띄워주십니까? 최근에 몇 가지 그거는 굉장히 강한, 굉장히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는 굉장히 지금 딱 깔려서 아유, 목에 힘이 들어갔군요. 아니 진실은 직면해야죠. 직면해야 돼요. 예. 그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